음량만 사실 잘 이해를 해도 뭐 웬만한 거는 동양학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음량을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오행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음량이라는 거는 원래 음량은 어디서 나왔냐면 주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밤낮. 자, 예를 들어서 밤이 되니까 이게 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낮인데, 자, 음량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생긴 게 음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량의 개념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밤이다, 낮이다. 그러니까 밤이다, 낮이다 하는 거는 대립된 관계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이 계속 꼬리를 물고 가다가 그 이후의 개념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점점 개념 자체가 확장이 되는데, 자, 반드시 기억할 거는 음량의 개념은 대대의 관계예요. 대의 관계에 있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음량이라는 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상대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있으면 제가 양이고 또 우리 정 선생님이 음이지만 또 예를 들어서 같은 남자끼리도 음자는 존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인 양의 기운이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이 또 크다 작다로 따지면 작은 게 양이에요. 큰 게 음이고. 근데 뚱뚱하고 이런 걸 따지면 뚱뚱한 사람이 음이죠. 마른 사람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의 차이는 뭐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대변적으로 보는데 물이다, 불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물로 나타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음량이라는 거는 사실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예를 들어 달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음량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사실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음량은 굉장히 쉬워요. 남자, 여자, 뭐 낮, 밤, 불, 물, 뭐 동전의 앞면, 뒷면, 손바닥, 손등, 앞에 보이는 건 양, 뒤에 보이는 건 옆면도 다 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뚱뚱한 거 음이고 날씬한 건 양이고 이런 거.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제가 쭉 적어놨어요. 음량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또 계절적으로 느끼는 거,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여름이 당연히 양이고 겨울이 음이고, 그럼 봄은 양이고 또 가을은 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보면 밤중은 음이죠. 그 다음 저녁도 음이에요. 그럼 새벽은 양이고 한낮도 양이 되겠죠. 이런 개념. 그 다음 애들하고 어른을 보면 애들이 양기운이 많으니까 막 뛰어다니죠. 어른들은 잘 안 움직이고 음기운이 많다든지. 동전도 앞면 뒷면이니까 사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위에 있는 얘를 100원짜리면 야가 양이 되는 거고 야가 음이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해가지고 또 탑이 위에 와 있으면 야가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동전은 앞면 뒷면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이라고 저끼리 그냥 얘기를 해갖고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량에 대한 개념은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 자 봐요. 아까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비교하기 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남녀로 봤을 때는 양음이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몸무게 한 60kg 밖에 안 되고 우리 정선생님이 한 70kg 된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거예요. 내용이.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양음이지만 정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50kg 정도 나가고 지금 내 정도로 따지면 그거 몸체만 봤을 때 양이고 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양이면 한 번 양이면 계속 양, 한 번 음이면 계속 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항상 상대적이고 상대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고정적으로 딱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하고 불하고 비교하면 물이 음이에요. 불이 양이고. 그런데 물도 똑같아요. 호수에 담겨 있느냐 흘러가는 물이냐 똑같은 물이죠. 흘러가는 놈은 양이야. 고여있는 놈은 음이죠. 똑같죠. 또 흘러가고 있는데도 흘러가다가 이만한 이제 웅덩이를 만나서 돌고 있으면 야는 음이야. 계속 흘러가는 놈은 양이죠. 물줄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강을 비교해가 우리가 낙동 같은 큰 강이 있고
이제 아니면 동네 이제 하수구에 나온 쩔쩔쩔 흘러가는 게 있죠. 그러면 야가 양이에요. 이게 큰 강이 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분명히 선생이 A락 해놓고 B락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들었을 때는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마다 다 맞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은 이제 이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런 게 나오는데, 자, 요거 하나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남쪽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북쪽이라고 보면 여기가 남쪽이 양이잖아요, 그죠? 예, 북쪽이 여기가 음이 되고. 근데 우리가 얼굴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이거 얼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임하고 여기가 얘를 턱이라고 보면 턱이 뭘까요? 턱이 여기가 수예요. 여기가 화고. 그래서 나중에 이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화성이라고 얘기해요. 화성. 여기가 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면 또 헷갈리는 거야. 분명 우리 딱 봐서 여기가 밑에고 여기가 위니까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니까 여기가 수고 여기가 화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음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다 이해는 돼요. 근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막 들어서 어느 정도 가면 막 섞여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양의 개념이든 오행의 개념이든 간에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돼. 탄력적으로. 저 사람을 딱 봤는데 나쁜 행동을 했어. 정말 나쁜 놈이야. 걔가 콱 찔러 놓으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조금 전에 전화 온 친구가, 그 친구가 사실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 다 싫어해. 친구들 뿐만 아니고 그 친구를 만난 사람은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싫어해요. 그렇지만 나는 안 싫어해요. 왜? 내한테는 그 친구가 너무 잘해. 딴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거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친구예요. 지금까지 10명 있으면 9명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요. 내한테는 저마가 저 친구가 오면 지가 밥 사. 예? 밥 사고 뭐 돈 필요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에 내가 없을 때는 지가 막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 막 돈 막 빌려주고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물론 나도 저 친구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잘 해주죠. 잘 해주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봤을 때 야, 다 나쁜 놈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쁜 친구가 아니거든, 절대로. 예. 그런 것처럼 음양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고정되고 픽스된 개념을 갖는 순간에 이 공부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동양학이라는 거는 공부를 해보시면 동양학 과목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관상을 하든 명리를 하든 뭐 풍수를 하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그거는 항상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겁니다. 음이 양이 될 수 있고 양이 음이 될 수 있고, 음양은 한 몸이었다가 두 몸이고 두 몸이었다가도 한 몸이고, 크기도 요만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입자였다가 우주보다 더 컸다가 또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만 처음에 접근할 때는 대대적인 관계가 좋아요. 대대적인 관계는 대를 이룬 관계로 하는 게 일단 이해가 좋아요. 아까 밤낮, 남녀, 수컷, 암컷, 남자는 성기가 튀어나왔다, 여자는 들어갔다, 이런 것도 이게 음지다, 새끼다, 이런 거 처음에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빨라요. 그래야지 또 맞는 거고.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 자꾸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상에서 한번 보면 이게 일단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거고요. 그러면 귀도 이렇게 생기면 양귀예요. 이렇게 생긴 음귀. 아까 그 사장인 귀가 음귀예요. 완전히 음귀죠. 음귀라는 거는 사람이 음의 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음이라는 거는 섬세하고 세심하고, 그렇지만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는 뒤끝 장렬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음기운이죠. 그래서 음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저런 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는 뭐냐 하면 울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귀는 가정이에요. 굉장히 나름대로 가정적이에요. 그럼 회사에서는 회사도 가정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만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고민이 생겨도
와 여기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막 보고 고민 막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예. 이런 게 이제 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양기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든지 간에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는 게 좋아요. 양기인 사람. 또 이런 것도 양기지만 이렇게 뒤집어진 게도 양기예요. 붙어도 그렇죠. 붙어 있어도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양기인데 음기하고 음하고 양하고 기운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품성이나 성향적인 부분이 음기운이 굉장히 많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조직에서는 튑니다. 아까 튄다 그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잘 짜여진 귀 같은 경우에는 안 튑니다. 조직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튀는 거예요. 근데 튄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영업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영업계통 말고 상면하복이 확실한, 예를 들어서 뭐 국가조직이라든지 군인, 경찰이라든지 이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지. 상명하복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와 보면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이란 좋다, 양이 좋다가 아니라 음이 좋을 수도 있고 양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기운을 가진 사람이 좋고 양기운을 가진 사람이 좋고 그렇죠. 그런데 귀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기운이 많아요. 자, 튀는 건 튀더라도 음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노동을 하는 게 육체 노동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정서적으로도 그게 내한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할 때 몸을 움직여서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써서 수입원을 창출하는 게 맞죠. 또 그리고 얼굴 자체가 보면 누런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흰색 계통이에요. 검은색 쪽이 아니라. 예. 그렇다는 거, 희다 끄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끔딱하는 거는 뭐냐 하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검어지잖아요. 그러면 활동성을 많이 가진 직업이 맞다는 겁니다.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검은색은 일부 특정 분야 말고는 교수가 검은색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이런 거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검은색 얼굴을 가진 교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뭐 연구하고 뭐 우리처럼 강의하고 이런 게 주로 하는 사람들은 검은 사람이 잘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미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검다는 거는 어떤 육체적이나 힘이 좀 강합니다. 파워풀함이 있잖아요. 흑인들이 백인보다 파워풀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 그 사람들한테 잘 맞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도 음양의 개념에서는 항상 음양은 볼 때 왜 그런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 야, 저 사람은 까마니까 활동력이 좋겠구나. 활동력이 좋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그런 직업이 좋다. 그렇죠. 그럼 내 아들을 봤는데, 자, 색깔만 딱 봤는데, 까만색이다, 흰색이다 딱 봐도 우리는 황인이지만, 황인 중에도 까만색, 황인 중에서도 뭐 흰색 있잖아요. 그러면 흰색 기운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얘는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육체노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육체노동을 했을 때 자기가 능력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까만색 기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육체노동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흰색의 기운은 좀 더 섬세합니다. 사람 얼굴도 보면, 자, 까만색인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섬세한 것보다는 자기가 돌출적이에요. 예, 돌출적인, 예, 이런 기운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색깔로만 봐도 비교를 해서 설명한다기보다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모든 얼굴에서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음양만 알면 돼요. 자, 귀 방금 음양 얘기했잖아요. 이마도 보면 넓으면 음이야. 좁으면 양이잖아요. 이마가 좁은 놈은 쉽게 말해서 이거는 부모운인데, 부모운이지만 이마가 좁으면 머리가 좀 단순해요. 넓은 사람에 비해서. 단순하면 몸을 때우는 게 낫겠죠. 육체적인 것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눈썹도 쭈삐쭈삐쭈삐쭈까지 서 있는 놈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분한 사람이 음기운이 많으니까 유대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삐죽삐죽하면 툭툭 튀는 거예요. 양기운이라는 건 톡톡 튀는 게 양기운이에요. 눈도 마찬가지죠. 눈이 이렇게 지금 예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생기면 되는데, 눈도 가관이라고 해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눈이 있습니다. 나중에
눈꺼풀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눈동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작은 사람은 이렇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이 돼 있어요. 작은 눈이라도. 아랫게도 내가 상가에 가서 왔는 손님을 보니까 눈이 굉장히 작아요. 일반적으로 눈은 큰 눈보다 작은 눈이 무조건 좋습니다. 이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예. 이런 눈이 좋아요. 근데 눈은 작은 게 또 음이야. 큰 게 양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눈이 길수록 음이에요. 왜? 눈은 강이에요, 강. 눈을 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길수록 좋은 거야. 눈 강은 길수록 좋으니까. 근데 요렇게 각이 졌다는 거는 이게 이제 각안이라는 거예요. 예. 각안. 그래 눈이 각이 졌다는 거는 성격적으로도 각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이 졌으니까 양기운이 강한 거예요. 여자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여기가 간문이라는 자리예요. 간문. 배우자를 보는 자리야. 눈이 이렇게 뾰족한 놈은 배우자가 일찍 죽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배우자가 잘 안 되면 자식이 잘 안 됩니다. 눈이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 적성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음양이라는 거는 모두인데 우리는 특히 지금 앞으로 상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의 볼도 통통하냐 쏙 들어갔냐. 제가 여기서 광대 밑에 이렇게 쏙 들어간 사람이 양기운이 많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음기운이 양기운보다 더 좋은 겁니다. 아니 얼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음이 좋고 양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당한 음기운. 음이라는 건 살이 또 음이에요. 살은 돈입니다. 그럼 살이 적당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얼굴 딱 봤는데 얼굴에 살이 전혀 없어. 몸에 살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거의 없어요. 살이 돈이니까. 그건 적당한 살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살집을.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 인중이라고 하는데 인중도 얼마나 도톰하냐 안 도톰하냐 하는 거죠. 인중이 도톰하면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양만 자꾸 이해를 하고 있어도 부위별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음양만 이해하고 있어도 굉장히 알아낼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양의 개념은 나중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음양의 개념 자체를 세우시는데 음양은 그냥 얼굴 같은 거 볼 때 단순하게 봐요. 단순하게. 처음에 무조건 단순하게. 자, 말랐냐 안 말랐냐, 각졌냐 안 각졌냐, 튀어나왔냐 들어갔냐, 보이냐 안 보이냐는 거야. 자, 봐요. 예를 들어 코 같은 경우에도 콧구멍이 보이냐 안 보이냐. 콧구멍이 보이면 양이에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보이고 귀가 뒤집어졌으니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콧구멍이 보인다는 거는 내가 있는 걸 못 담아줍니다. 그대로 쏟아내야 돼요. 콧구멍이 보이는 사람들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 있으면 못 여나 쏟아내야 된다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관계가 마음에 들면 그냥 줘. 옷 준다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성향을 지금 얘기해요. 양기운. 그 음이면 예를 들어 콧구멍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콧구멍만 얘기하지만 딴 부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돈 잘 안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친구라도 내 콧구멍이 닫혀 있으면 내가 밥 5번 사는데 돈은 지가 훨씬 많아. 지는 밥 한 번밖에 안 사는 거야. 이런 놈 만나기 싫지. 그리고 콧구멍이 닫혀있다는 음기운이 많기 때문에 자기 비밀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절대 잘 안 해요. 듣기는 듣고 지금 얘기 안 해. 근데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죠. 프라이버시 같은 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좋은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되는 거. 그건 지 혼자 알고 지 혼자 해먹는 거야. 내한테 얘기 안 하고.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부 같으면 내가 음이면 약간 양 기운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좋겠죠? 내가 같으면 우리 와이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음기운, 나는 음이고 양기운도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이죠. 또 내가 음인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양기운의 남자, 내가 양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음기운의 여자. 이게 음양의 조화는 그렇게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둘 다 막 콧구멍 뻥 뚫혔으면 이 집안 돈 안 되는 게야 이거는. 예? 그렇잖아요. 또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다 퍼줘보고 이게 감출 줄을 모르니까 재물이 안 모이게 되겠죠. 사랑할 때는 둘이 좋겠네. 그렇죠. 사랑할 때는 화끈하죠. 화끈한데 그래도 잘 봐야지. 좀 짧을 수는 있겠지. 예. 어쨌든 부부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음양의 조화,
결국은 사주학에서도 봤을 때도 목화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금수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잡으실 때는 어쨌든 이런 눈도 마찬가지죠. 많이 눈이나 콧구멍이나 이마나 뭐든지 간에 많이 보이냐. 아까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이마가 넓으면 많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이마 자체 그죠? 뭐 이렇게 가리고 있어도 그러니까 눈도 작냐 크냐 하는 거는 많이 보이냐 적게 보이냐 하는 거고 콧구멍도 마찬가지고 콧대도 마찬가지죠. 얇으면 적게 보이는 거고 넓으면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입도 작으냐 크냐 하는 거지. 입이 작으냐 크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살도 어느 부위도 그러니까 이래 볼 때 음양의 개념으로 자꾸 보시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해라. 그렇지만 음양이라는 건 탄력적인 거지 음양이라는 건 고정되고 픽스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그거는 사실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베이스에 늘 깔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자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가르쳐 보면 한 3년차, 5년차 정도 돼도요. 음양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안 돌아가. 왜냐면 이거 초보 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건방진 생각이지. 근데 10년차 정도 넘어가고 20년차를 넘어가면 다시 음양에 집착해요.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오행까지도 안 가고 음양선에서 계속 나누려고 심화하는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결국은 답은 처음에 시작을 음양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시간을 돌아와 보니까 결국 음양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할 때 10년차가 넘고 옛날에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 처음 시작할 때 10년 차만 돼도 완전 고수지. 지금 봤을 때 빼빼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음양이다. 그러니까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야.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걸 베이스에 늘 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항상 베이스적인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해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면 어차피 그거 해도 안 남아요. 그리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걸 3년이나 5년 후에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어떤 매개체만 있으면. 외우는 거는 한 달 뒤에도 못 끄집어내. 나이 50 넘어가 뭐 외워갖고 묻자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동양학이라는 거는 외워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음양에 대한 얘기를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줄창 얘기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고정된 개념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정된 개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베이스의 시야를 앞으로 처음에 내가 시야가 안 넓어지고 눈이 안 보인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음양의 개념부터 생각한다. 아, 저 사람은 눈이 크네? 눈이 작네? 눈썹이 기네? 눈썹이 짧네? 이러다 눈썹이 서 있네? 차분하네? 앞에가 서 있네? 중간에 서 있네? 뒤에 서 있네? 그런 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시죠? 코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전체로 관찰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잘 관찰이 그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은 그 정도 하고 오행을 보면 오행은 그 음양을 지구의 자전호의 개념에서 찾는다면 오행은 지구의 공전의 개념에서 찾습니다. 공전의.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공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추나추동이 나오게 되죠. 추나추동.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개념, 오행의 개념은 추나추동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나눠보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인데 실제로는 음양의 개념은 원래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 음양의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이 오행의 개념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음양이 따로 있고 오행이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음양 오행이 된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원래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주 오면서 이 학자들이 짜집기를 너무 잘해가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오행이라는 거는 여기서 생겼다 저기서 생겼다 내용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전의 개념에서 찾으면 되고,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추연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추연이라는 학자가 오덕종시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오덕종시설.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중국에 있는 모든 왕조의 왕들의 이 왕조의 특징이 5가지 오덕이 있다, 오덕. 예, 오덕. 오덕이라는 건 인의 예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의 예지신을. 인의 예지신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인한, 예를 들어서 A 왕조가 인한 왕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의한 왕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예한 왕조가 들어온다. 인의 예,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신의 이런 왕조가 들어온다라는 게, 이게 이제 오덕 종시설이라는 거예요. 오덕이 끝나면 또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오덕이 끝나면 시작돼. 무슨 얘기냐면, 요게 오행으로 봤을 때 왜 되냐 하면요, 요게 목이야, 요게 금이고, 그럼 요거는 화예요, 요거는 수고, 이건 토가 되는데, 여기서 많이 본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예. 이게 목화토금수가 상생의 구조잖아요. 상생. 이렇게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극의 개념을 어떻게 잡냐 하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예. 금은 쇠니까 나무를 자르고,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땅은 물을 맞고, 물은 불을 끈다. 그 다음 불은 다시 쇠를 녹인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상극의 개념인데, 요 봐요. 금극목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극을 하잖아요. 금극목. 그 다음에 화극금이 되잖아요. 화극금.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인의 예지 지니까 요게 수극화가 되는 거야. 수극화. 그 다음에 토극수가 되잖아요. 요거랑 비교해보면 알겠어요? 인의 예지 신이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 금, 화, 수, 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개념이 처음 출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거는 상극의 개념, 오덕 종시설이라는 상극의 개념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석의 개념이 생겼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에서의 오행 상생 상극의 일반적인 가장 진보된 학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연이라는 사람이 오덕 종시설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 사실은 그 전에 학술적으로 있다 그러는데, 요게 이제 가장 진보된 개념이다. 지금 이제 일반적 개념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해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오행에 요거는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자꾸 봐야 돼요. 목화, 토, 금, 수의 개념. 요게 이제 오행의 개념인데, 우리가 보면 목화, 토, 금, 수를 보면 물질로, 왜냐하면 사실은 오행이라는 건요, 물질이 아니에요. 예,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음양의 개념도 물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물질을 대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약간 벗어나서 관상학 얘기하지만, 사주에서, 우리 사주학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목이 없으면 지금 이제 명리가들이 사주에 목이 없으면 당신은 이제 목이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면 당신은 파란색 옷을 많이 입어라. 예? 예를 들어서 수가 없으면 당신은 검은색 옷을 입어라. 이런데 이거는 뭐냐면 물질적 개념이에요. 물질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도 대부분의 명리가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우선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라. 그렇지만 물질이 아니다는 걸 알고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목은 나무잖아요. 그대로 자체로 나무. 그 다음에 화는 불, 토는 흙이에요. 흙. 금은 쇠, 수는 이제 물. 우리 여기 이제 자 요 그림을 그대로 이제 한번 보면 돼요. 목은 나무, 화는 불, 그 다음에 토는 흙, 금,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더 나눠 보면 나무라는 개념도 큰 나무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나 전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같은 사철나무가 있어요. 사철나무. 사철나무의 개념이 있고 요거는 1년생.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요 위에 건 다년생이고 이건 1년생. 이렇게 이제 사실은 사주학에서 이런 거 다 나눠요. 나누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한 번씩. 불도 마찬가지죠. 불도 태양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불이지만 명백하게 달라요. 예. 흙도 밭 같은 밭이나 산의 개념이 있고 정원, 집안에 있는 정원의 개념도 있습니다. 쇠도 마찬가지로 칼, 그 다음에 보석 뭐 이런 종류, 그 다음에 물도 바다 같은 큰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샘물 같은 작은 물도 있죠. 이런 개념들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양, 뭐 이런 개념들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적인 부분들의 상생상극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보고 아까 궁금했다는 거, 숫자가 이게 왜 이래 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부터 좀 하죠. 자, 원래 우리 숫자를 보면 1부터 10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6, 7, 8, 9, 10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생수라고 얘기해요. 생수, 숫자를 생수라고 얘기하는데 1부터 5까지를 이게 원래 이제 생수, 그 다음에 이게 성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생하는 수라고, 그러니까 날생자를 쓰고, 이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 성수라는 개념을 씁니다. 성수를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자연수의, 이런 자연수의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학에서는 생수, 성수라는 개념을 써요. 근데, 이 중에서 1, 2, 3, 4, 5가 이제 생수고 6, 7, 8, 9, 10이 성수인데 요 각각 숫자 원래 자연수는 뭐냐 하면 자연수는 7, 8, 9, 10을 보면 자연수에서는 1, 2가 목, 3, 4가 화, 그 다음에 5, 6이 토, 7, 8이 금, 9, 10이 수 이렇게 돼서 그냥 자연수는 1, 2, 3, 4, 5, 6, 7, 8에서 두 개씩 잘라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쓰는데 이 자연수의 목, 화, 토, 금, 수는 성명학에서 말고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건 빼고 일단 빼고 그리고 이거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 생수하고 성수하고 쉽게 말하면 5씩 나눠지는 이게 한 묶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1, 6, 2, 7, 3, 8, 4, 9, 5, 10은 한 묶음인데 요 자체가 1, 6이 수예요. 2, 7이 화, 3, 8 목, 4, 9 금, 5, 10 토예요. 사실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지금 왜냐면 그거는 극하면 주역까지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러면 그거 뭐 하도 낙서 해가지고 좀 어려운 공부를 해야 여기 아니까 진짜 요거는 요 정도는 일단 외우자. 지금까지 제가 외우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요 정도는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 그래 되면 이제 이걸 외우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38목이니까 목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4구금, 그 다음 50토, 27화, 16수. 뭐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다른 공부를 확장하게 되면 그때 명리 공부를 하든지 뭐 통수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확장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목화토금수 5행 중에서 분류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것만 봐가 잘 모르니까 메뉴에 지금 기본형이라는 거는 그죠? 기본형이라는 거는 나무, 불, 흙, 그 다음에 쇠, 예? 바위, 쇠, 물. 그러니까 돌도 금이고 쇠도 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상생상극을 보면 네 번째 상생상극을 보면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앞에 있었던 요 정도의 개념 정도, 여기 상생상극도에 대한 부분들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이건 그림 많이 그려봐요. 뭐 많이 그려보면 예, 저절로 알 수 있다. 상극도 마찬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거 지금 나왔어요. 꼭 알아야 되는 게 오색이에요. 오색. 그거는 체크하세요. 오색. 자, 나무는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보통 나무는 색깔이 파랗죠. 그래서 청, 붉은색이니까 불은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 예, 흙은 황. 이게 쇠가 백입니다. 백. 예. 물이라는 거는 안에 물기를 보면 검은색이랄까 청적, 황, 백, 흙,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생각해보면 알아요. 생각해보면 나무는 사철 푸르니까 청이다. 불은 빨간색이니까 적. 그 다음에 흙은 예, 황색. 예. 쇠가 흰색이다 하는 거 하고 예, 무리수색.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써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어떤 때 써먹냐면 자, 우리가 황색이잖아요. 황색인데 푸른색 기운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겁니다. 무조건. 그럼 어디에 푸른색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입이 푸르다. 그런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가족들이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캠핑을 쫙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놀러 딱 갔어요. 그런데 조카가 예를 들어 딱 봤는데 입 주변이 푸르스름하고 특히 요 밑에 여기가 요 입 있고 요 밑에 여기 쏙 들어간 자리가 성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성장. 네. 예. 맞죠? 갑자기 생각했네. 나중에 개념할 때. 하여간 이 성장이라는 자리인데 13부의 총조가 잠깐만 봅시다. 내가 나중에 줬을 때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 할 때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기 한 성장이잖아. 지금 이게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성장이라는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 나이로 보면 61세예요. 나이로는 61세인데 여기는 성장 자체가 장자가 접장이에요.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어떤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가지고 설사도 하고 막 구역질도 막 하고 하는데 여기 색깔이 안 좋으면 식중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색깔이 괜찮아. 그럼 그 식중독은 아니에요. 그럼 좀 전에 같이 놀러 갔어. 그 음식도 먹기 전에 얘가 여기가 벌해. 그러면 걔는 일단은 음식 준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날 식중독이나 장염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바닷가에 갔으면 물에 빠져죽기 여기 전에 반드시 여기가 파랗게 나타납니다. 시퍼렇게 멍들었는 것처럼. 그럼 철수를 해야 돼. 걔만 철수시키든지. 큰일 난다 이거지. 그래서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속이 안 좋거나 했을 때 이 자리를 반드시 살펴봐라. 첫 번째로. 예, 그래서 이게 그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꼭 멍든 것처럼 파란색으로 나타나면 원래 파란색이 여기에 독이에요. 독. 예, 파란 독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맹독이잖아요. 맹독. 예, 자 어쨌든 간에 예, 요 부분은 예, 개념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붉은색. 사람이 얼굴이 그냥 원래 약간 분홍색으로 붉은 건 좋은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상에서 나중에 공부를 더 들어가면 적하고 홍하고가 구분이 돼요. 다 붉은색인데 이것도 불불홍 불불적자잖아요. 홍이라는 거는 분홍색 개념이에요.
예. 근데 애들 보면 신생아들이나 애들 어린 애들 입술 보면 완전히 분홍색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이 막 벌게가 왔어. 열받았다는 거지. 이거 싸우고 왔든지 열받았든지 아니면 금방 어디 뭐 여관에서 나왔든지. 네? 그러니까 붉은색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도 안 좋죠. 얼굴이 벌겋다는 거. 그리고 얼굴이 벌겋는데 코가 벌겋다. 돈이 타고 있는 거야, 이 돈이. 예, 이게 재물이 어디 나타나느냐에 따라죠. 이마가 벌겋다. 그러면 이게 위 사람하고 열받았는 거야, 이게. 예, 집에서 자기 부모하고 싸웠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하고 이가 치고받고 했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눈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눈 자체가 벌겋게 나타난다는 거는 이게 관제 구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이 올 수가 있어요. 배우자, 또 눈은 배우자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턱이 벌겋다. 갑자기. 예? 턱이 벌겋으면 이게 자녀 자산이거든. 그럼 뭐 애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볼은 이제 인간관계, 구설입니다, 구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침에 거울 같은 걸 봤을 때 평상시보다 이게 뭔가 불이 타는 개념으로 벌겋게 나타나면 봐야 돼요. 벌겋은 걸 지나가면 약간 시커멓게 나오죠. 왜? 불이 타고 나면 그 얼음이 나오잖아요. 이 역시도 좋은 게 아니에요, 검은색. 그러니까 약간 검은색이라도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거는 좋은 거. 그런데 걸린 것처럼 나타나는 거는 이게 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너무 하얗다는 거는 백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서리가 보면 하얗잖아요. 그래서 백은 살입니다. 살. 그래서 너무 흰 사람이 독종입니다. 독종. 네. 그리고 너무 흰 사람은 색을 밝혀 색. 여자들도 너무 흰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옛날에 내가 실제로 옥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감독이라면 옥녀는 일단 피부색이 너무나 흰색인 배우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분장도 굉장히 흰색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요. 옛날에 전설고향 같은 거 보면 딴 거는 몰라도 억수로 힙니다. 하얀 소복에. 그리고 강씨, 중국 귀신 강씨도 완전 밀가루 발라놓은 것처럼 휘잖아요. 그렇게 창백할 정도로 흰 거는 살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그걸 귀신으로 아니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귀신으로 묘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남자인데 마누라가 너무 희다.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잘 봐요. 주위에 지금부터 이제 잘 관찰해요. 주위에 술집에 근무하는 여자도 그런데 힘쓸수록 좋죠. 남자들이 많이 따르니까. 근데 그 좋긴 한데 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들 있어요? 아들 없어요? 자 그럼 됐어. 조카도 조카도 있을 거고 남자 조카도 있을 거고. 근데 며느리 될 사람이든 아니면 주위에서도 피부가 희도 너무 흰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흰 거는 좋죠. 근데 너무 흰데 혹시 속살이 희도 너무 흰 사람들은 남편 잡아먹습니다. 과부들. 과부 주위에서 이제 이별은 아니고 사별했는 사람들은 자세히 관찰해보면 피부가 굉장히 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부 말고 눈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마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 있지만 일단은 피부색을 봤을 때 과도하게 힙니다. 나는 피부가 너무 흰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거는 뭐냐면 관상이라는 거는 균형과 조화거든요. 적당해야 돼. 그건 적당한 거죠. 아까 말했다 흰 거는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흰 거는 좋은 거라 해놓고 또 너무 흰면 사람 잡아먹는다 하고 이게 환장하는 거지 이제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색깔로 황색, 노란색이 좋죠. 노란색은 우리가 돈도 노랗고 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노란색은 좋은 거예요. 적당히. 근데 너무 노라면 손바닥도 노랗고 얼굴도 노랗고 그럼 황달이 오잖아요. 눈도 노랗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목화 토금수에 이런 색깔에 관한 것도 한번 요 정도 색깔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아까 오상 얘기했다시피
의. 그 다음에 예. 지혜. 여기는 여기죠. 얘가 여기고. 자, 이제 오행으로 보면 인이 목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화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기운이 화기운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그럼 겉으로 화기운이 없는 사람. 자, 화라는 이제 이걸 여기까지 하면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약간 붉은색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예의가 있어요. 다혈질적이긴 하지만 예의가 있지요. 그런데 검은색이 예의가 오히려 없어. 왜? 검은색은 수극 화가 때문에 예의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고. 그 다음에 토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땅이 종교다 하고 뭐 그 땅 파먹고 살아준다 땅 뭐 이런 건데 땅이라는 거는 땅은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땅은 정직하다. 그래서 예, 땅이라는 건 믿음입니다. 신입니다.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하는 게 다 이 믿음에서 나온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는 거는 의예요. 의리. 예, 그래서 보통 금기운은 칼기운이죠. 그래서 장군, 장수, 뭐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이 옛날로 따지면 다 의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예, 의리 있죠. 그 다음에 수라는 거는 물이라는 얘기겠죠. 물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그래서 인예 신의지. 예,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1년 중에서는 목이 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춘하, 가을이 추, 겨울이 예, 동. 이런 정도 개념도 추나 추동 요 정도의 개념 정도. 토라는 거는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 시간으로 보면 이제 하루로 보면 요게 새벽, 아침, 그 다음에 요 오후, 예, 이 낮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제 여기 중요한 것 중에 방위 정도는 알아야 돼요. 방위. 예, 방위는 이제 목이 동쪽입니다. 목이 동쪽. 그 다음에 화가 남쪽. 금은 서쪽에 해당이 되죠. 서쪽. 그 다음에 수는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위에 대한 부분들. 토는 항상 중앙이에요. 그래서 토기운이 가장 많은 데가 이마들이 중화민국 하는 게 중국 하는 게 중간에 있는 나라라고 중국이거든. 저거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세상의 중심이 우리다 걔가 이제 중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토라는 거는 중앙의 개념이 있습니다. 중앙. 항상 중앙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런 거를 한번 드러나요. 오장의 개념도 한번 이거는 이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오장의 개념. 목이라는 거는 간에 해당이 됩니다. 간. 그 다음에 화는 심장에 해당이 되고 토는 비장에 해당이 됩니다. 비장. 그 다음에 금은 폐장에 해당이 되죠. 폐. 수는 신장.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는 신장. 그래서 신장의 기능.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이거 또 그거 하니 재미없고 내 얘기하면 재밌고 그렇죠. 이제 신장을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은 여자들 보는 입, 귀 다 신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자들은 입을 보고 이제 자궁을 보거든요. 귀를 보고 여성 생식기를 봅니다. 신장의 기능도 보고. 근데 이제 당장 신장이 남자들 여자들 신장 기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눈 밑에 이걸 보고 그리고 여기 자체를 보고 이제 도톰하게 생겼냐 아니면 색깔이 좋냐 안 좋냐 보고 이제 신장의 기능을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신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이라는 건 물인데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죠?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면 이걸 신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신은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정이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오장이 돌아가는 데서 신이라는 게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가장 많이
배출되고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하고 이런 것도 쓰지만 그래서 낮에 일할 때도 이 정이 강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죠. 그럼 정은 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력이 강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신이 약한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신이 강해야지만이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근원이 되는 거니까. 또 그리고 얘가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밤에도 정력이 있어야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얼굴에서 보면 신장의 기능이 좋은지 안지는 광고를 보고 합니다. 광대뼈. 근데 광대뼈를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대충 띄엄띄엄하게 하는 사람인지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광대뼈는 적당히 큰 게 좋습니다. 자, 요런 정도로 보시면 광대뼈가 웃을 때 나오는 광대뼈예요? 가만히 그렇죠.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웃을 때는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서 웃을 때 나오는 게 좋죠. 그냥 있는데도 툭툭 붉어지면은 팔짝 세다. 팔자가 세죠. 맞죠? 왜? 광대뼈는 크고 코는 작은데 광대뼈 코라는 건 남편이거든. 여자들 봤을 때 남편이고 광대뼈 크면 남편이 죽죠. 일찍이 여기서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보통 시장의 자판 할매들은 보면 다 광대뼈가 크고 코가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가 작다는 건 코고는 프라이드예요. 직업입니다. 코가 작으니까 막리를 하죠. 코가 큰 사람은 막리를 안 합니다. 예, 죽어도 그냥 내가 굶어 죽을란다 이렇게 프라이드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꼭 그게 자기가 근데 광대라는 거는 자기가 활동력이거든. 활동력은 강해. 몸으로 때우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자판회가 생선해가지고 내가 원함에 대학시킨 데 캤는 사람들은 100% 보면 광대뼈가 크고 코가 작습니다. 예. 그 기능들을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 기운들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나머지는 얼굴, 목은 눈이고, 눈이 눈. 눈은 목도 있고 사실 화도 있어요. 여기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눈썹도 목화의 기능이 다 있는데, 이런 정도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후천수 얘기했는 그 3팔복, 2칠화, 50토, 4구금, 1육수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열어놓으시면 좋겠다.